안녕하세요. 저는 대웅제약에서 유망한 스타트업을 발굴, 투자, 육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엑셀러레이터 박정민입니다. 대웅제약은 임팩타민이나 우루사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외하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제를 개발하는 신약 개발 기업입니다. 네, 저희는 유연근무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10시에서 3시를 제외하고 그 앞뒤로는 자유롭게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9시 20분에 출근을 하고 출근하자마자 밀려있는 메일을 확인하거나 기사를 모니터링합니다. 업무 특성상 외부 스타트업과의 미팅이 많고 외부 출장이 많기 때문에 웬만해서 사무실에 출근해 있을 때는 사무적인 업무와 서류적인 작업을 많이 합니다.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포트폴리오에 담을 새로운 기업을 발굴하거나 포트폴리오 후보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서 자료를 조사하고 경쟁력을 분석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사의 평균 연봉은 4천만 원대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웅제약도 국내 탑5 제약사 평균 초봉에 맞춰서 연봉을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사 후에는 본인의 일에 대한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이 성과 평가에 따라서 승진 체계인 직무급을 통과하게 되면 연봉이 상승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웅대학의 독특한 기업 문화는 님 문화입니다. 팀장님 외에는 모두 이름에 님을 붙여서 부르는데요. 저도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선배님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대선배님들을 이름만으로 부르는 게 많이 낯설었는데 한 달 만에 금방 적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님 문화가 수년간 조직 내에 정착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하는 데 있어서 다른 회사보다 매우 수평적인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랑할 만한 것은 자유로운 휴가 제도입니다. 저희 회사는 22개부터 휴가가 시작하는데 다른 회사보다 매우 휴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한 일을 다 마무리했다면 하루 전날이라도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지입니다. 또한 여성 친화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출산휴가, 육아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기업을 공부를 했는데 그때 대웅제약의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직원의 성장은 곧 기업의 성장이다. 그러니 대웅제약은 당신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이 메시지가 저에게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취업 준비를 하면서 직원은 회사의 구성원 중에 한 명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메시지를 듣고 나니 회사의 주인은 직원들이다 라는 것처럼 해석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입사 후에도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인데 회사에서 아낌없는 교육적인 지원을 해준다는 프로그램을 알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기업의 문화라든지 기업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 자체가 저랑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웅제약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전 지원한 직무와 제가 입사한 직무가 다른데요. 입사 당시에는 대학원 때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비임상 연구직을 지원했지만 인턴 경험을 하면서 C&D 전략팀이라는 새로운 팀에 입사하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C&D 전략팀은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기술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사이언스 팀인데요. 여기서 또 제가 되게 신기했다고 느꼈던 게 제가 입사 준비를 하면서 기업 분석 레포트를 많이 공부했었는데 이 레포트를 공부하면서 입사하고 나서 연구 경험을 쌓다가 나중에는 산업 분석을 하는 쪽으로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렇게 기회가 저에게 빨리 찾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C&D 전략팀에서 2년 정도 일을 했고요. 그러다 회사 방향성에 맞춰서 엑셀러레이터 전담 조직인 C&D 이노베이션 팀이 신설되면서 저도 한번 새로운 업무에 도전을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현재 공채를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입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동료들이 느꼈을 때는 저희 회사가 인재상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고 도전적이고 스스로 학습 의지가 강한 사람을 선호하는 기업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입사 과정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기 위해서 저의 경우에는 기업 분석 레포트나 특허 분석 레포트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제약사 같은 경우는 매우 보수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홈페이지나 기사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전부인데요. 이 경우에는 상세한 내용을 많이 알 수 없어서 취업을 준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기업 분석 레포트를 보면서 시장에서 이 기업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고 시장은 제가 지원하는 회사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에 대해서 저희 회사가 어떤 기업의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특허 레포트인데요. 특허 홈페이지, 키프리스 같은 곳에 가면은 공개된 특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확인하다 보면은 기술적으로 어떤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서 저의 경우는 연구 이력서에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하였고 면접 때도 이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고 이런 기술을 알고 있고 저도 제가 연구한 경험도 이 연구와 좀 연관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어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 산업은 다른 산업 분야와는 다르게 좀 전문 지식을 요하는 산업 분야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엑셀러레이터라는 것은 그 기업의 기술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 재무 안정성, 경영 안정성 등을 검토하고 이런 것들을 컨설팅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전공이 다르더라도 제약 바이오에 관심이 있고 충분히 자기만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면 지원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좀 첨언을 드리자면은 제약 바이오 특화된 엑셀러레이터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전 분야를 다루는 엑셀러레이터의 경우에는 꼭 이러한 제약 바이오 의과학에 대한 전공이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지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엑셀러레이터로서는 기술의 트렌드를 알고 그 트렌드를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기업을 선별하고 유망한 기술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오 전문 언론사의 기술 모니터링이라든지 구글링을 통해서 기업 기술 분석 레포트를 공부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업 기술 동향을 보다 보면은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은 어떤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질환, 어떤 적응증에 대한 의료적 미충족 수요가 많은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기술 모달리티별로는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후발주자들은 어떤 식으로 차별점을 가지고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지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엑소즘 기술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엑소즘 기술로는 국내에서는 A라는 기업이 앞서 나가고 있고 후발주자로 BC라는 기업이 있다고 했을 때 이 BC는 A와 대비했을 때 어떤 차별점과 개발 전략에 있어서의 차별적인 개발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등등 이런 트렌드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해하는 것은 현업에 있는 저도 좀 알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감을 잡고 이해를 해본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취업 준비 과정에도 도움이 되지만 입사했을 때 업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는 것에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멀티플레이가 가능한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다른 숫자와 다른 단계로 진행되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업무를 혼자서 책상에 앉아서 서류 작업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과 협업하고 조율해서 협의점을 도출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얼마나 잘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업무 속도라든지 업무 결과물에 대한 질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꼽은 두 번째 이유는 새로운 스타트업을 발굴할 때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저희와 커넥션이 없는 새로운 기관, 학교, 병원 이런 곳들과 처음부터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때 얼마나 친밀감을 유지를 하거나 업무적으로 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느냐 이런 것도 업무의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능력이 좀 중요하다고 꼽았습니다. 엑셀러레이터는 창업 기획자라고도 불리는데요. 일단 예비 창업팀이라든지 초기 스타트업들을 초기에 발굴을 하고 육성하고 투자까지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법인 또는 개인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그러면 투자를 하는 곳이면은 벤처캐피탈, 즉 VC랑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VC 같은 경우에는 좀 재무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경우가 좀 많고요. 이제 스타트업의 투자 단계가 좀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눠 있는데 시드, 시리즈 A, 시리즈 B, C, 그리고 IPO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VC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시리즈 B에서 C 그리고 IPO까지를 담당하고 있다면은 엑셀러레이터 같은 경우는 조금 앞선 단계인 시드부터 시리즈 A까지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가장 큰 차이점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엑셀러레이터 같은 경우는 창업팀과 함께 성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업팀과 1대1로 매칭을 해서 사업 모델을 좀 고도화시켜 준다든지 IR을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업을 연계시켜 주거나 정부 과제를 좀 연계시켜서 R&D 자금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옆에 붙어가지고 멘토링을 자처하는 것이 엑셀러레이터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경험이 곧 자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취업과 졸업에만 몰두해서 한쪽으로 치우친 경험을 쌓지 마시고 정말 취업과 전공 이런 것과 정말 연관성이 없는 분야에 대한 경험도 한번 쌓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얻은 잡다한 지식과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법, 그리고 가치관, 그리고 습관들은 여러분들에게 큰 자산이 되어서 커리어를 쌓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고 개인적으로 본인을 정립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 스타트업과 엑셀러레이터의 업무를 들어와 보면은 이들만의 생태계가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캐릭터, 다양한 전공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좀 친해지고 교류하면서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 본인에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